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얼굴에 철판 제대로 까신 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질, 진상 꼭 돈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저런 행동들은 뭐 좀 있거나 한 사람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었는데 참 그들을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저희 시댁 식구들을 보면 만일 그들이 넉넉하고 어느 정도 형편이 평균보다 나은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히 자기네들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갑질을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런데 만일 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히 TV에 얼굴 비춰도 여러 비쳤을 사람들이었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컴플레인의 왕 중의 왕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서비스를 받는 곳마다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사셨고 비용에 대해서 한 번씩 꼭 따지고 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물며 병원에서까지 원무과 직원의 멱살을 잡으시는 분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녁에 응급실을 가놓고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냐고 따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 눕고 사람을 막 치고. 그런데 웃긴 게 병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의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나 기타 직군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분이셨죠. 간호사를 부를 때도 반말, 뭘 따질 때도 원무과 직원한테 반말. 서비스직인데 당신한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왕이다 이런 거였었죠. 무조건 큰 소리 쳐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돈 내고 지들 월급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해? 돈이 너무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까 걔들 표정 봤지? 확 냈다 소리 지르니까 찌그러지는 거. 설설 기는 거 봤지? 별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병원은 뭐? 뭐가 달라? 식당이랑 다를 게 뭐냐고. 내가 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 나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들어. 내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허투루 나가는 거 봤니? 결국 봐봐. 걔 난리를 치니까 깎아주잖아. 애초부터 이렇게 해줬으면 나도 곱게 나가잖아. 하여튼 서비스직에 있는 것들은 냅다 큰 소리를 들어야지만 정신을 차린다니까.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들 다 사기꾼들이라서 탈탈 털어간다니까. 하여튼 그것들은 그런 멍청한 정신 상태가 문제야. 또한 식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잘 먹고 맛있게 먹었으면서 고기가 신선하지 않다느니, 재료가 좋지를 않다느니, 혹시 원산지를 속인 거 아니냐고 계산을 할 때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들 다 듣게 소리 높여서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분명 식사할 때 너무 맛있다라고 입에 묻혀가면서 드셨으면서 꼭 계산할 때마다 저런 소리를 하시죠. 옆에서 듣는 사람 민망하고 창피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꼭 서비스를 받아가곤 하십니다. 사탕을 한 주먹 가져가거나 아니면 사이다나 콜라 같은 음료를 나중에 공짜로 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죠. 자기 친구가 엄청 많은데 여기 소문 잘 내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가 여기 시의 누구누구인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주위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말뿐이어서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할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무조건 있는 척 해야 하는 거라 했어요. 그만 좀 하시라고 좀 조용히 좀 다니자고 저나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해 하는 거냐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우선인데 왜 자꾸 자기만 말리냐고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소리 질러서 안 된 것이 있냐고. 다들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맞았던 거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상 그 자체였었죠. 정말 진상 중에 진상 맞습니다. 그럼 저희 시누이는 어땠느냐?
이 사람도 시어머니 그 정림이 뚝 떨어지고 진상인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우이는 한 쇼핑몰하고 소송까지 갈 뻔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복잡한 사정이 있긴 했었는데 신우이에게 올 택배를 시어머니가 미리 뜯어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신우이에게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었죠. 신우이는 자기 택배가 도착을 안 하니까 쇼핑몰에 항의를 했고 쇼핑몰에서 이미 보냈고 도착을 해서 수령을 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 아주 진상짓을 한 거예요. 뭐 국민청원에 사기 쇼핑몰이라고 올릴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서 택배는 이미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수령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싸움이 시작이 되어서 자기는 물러설 수가 없었다고. 어차피 손님이 왕인데 내가 소리치면 지들이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강짜를 부리겠다 이거였어요. 시어머니 피를 그대로 어쩜 그렇게 이어받았는지. 그러다 결국 그 쇼핑몰에서 CCTV를 확인을 하겠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암튼 소송을 걸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연락을 뚝 끊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주랭랑을 친 거였죠. 전화 차단하고 연락 안 받으면 지들이 어쩔 거냐고 쫓아오기라도 할 것이냐고 그런 어이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그런 짓을 할 때 시어머니도 한패가 되어서 더 해야 한다고 만일 그곳에서 사과를 하겠다 하면 옷 한 벌씩 해달라고 하자 혹은 포인트를 더 달라고 하자 아주 김칫국을 한 사발을 들이붓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가관이죠. 만일 이런 사람들이 돈이라도 많았다면 사람 아래로 보고 사람 깔아뭉개서 문제 여러 번 일으켰겠죠. 그나마 돈이 없다는 게 다행이었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격지심이 있는지 그냥 냅다 떼쓰고 소리부터 지른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남편도 포기했고 저도 포기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외식 전혀 안 해요. 여행? 아유,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향이 좀 유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바로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였었거든요. 제가 여행을 계획하고 한 식구 된 기념으로 여행을 함께 가자 했을 때 남편 반응이 별로 좋진 않았었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남편 반응이 그러니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암튼 가긴 했는데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였죠. 며느리를 들였어도 새 식구가 들어왔어도 그런 진상짓을 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정말 크게 마음먹고 저녁에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분위기도 너무 좋긴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흰 봉지를 하나 꺼내더니 음식들을 조금씩 담으시더라고요. 설마 저런 분이 있구나. 그냥 다들 우스개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긴 하잖아요. 비싼 뷔페 가면 그 전날 쫄딱 굶고 가서 본전 뽑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지금은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데 원래 사 먹은 음식은 집밥하고는 다르게 금방 꺼지는 법이야. 이따가 100% 배고파진다니까. 그리고 원래 이렇게 싸가고 하는 거야. 우리 눈에 띄질 않아서 그렇지 다들 봉지에 담아간다니까. 여기 시간 제한 있지. 그 시간 동안 이 음식은 다 우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싸가든 말든 우리 자유지. 며느라, 너도 이 봉지 하나 줄 테니까 너는 과일을 좀 담아라. 이따 저녁에 우리 맥주에다가 과일 안주하면서 한 잔씩 걸치자꾸나. 지금 네 시누이가 빈 병에 맥주 담고 있어. 하여튼 걔는 나보다 더 한다니까. 얼른 움직여. 본전 뽑아야지. 너무 창피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고요. 뭐가 안 되면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그리고 한 대 쳐보라고 어디 돈 한 번 벌어보자라는 식으로 몸을 밀쳐대시고. 암튼 저희 시어머니는 저런 분이셨습니다. 같이 다니기 솔직히 너무 창피했고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아예 시댁 식구들과는 집에서만 만납니다. 밖에서 만나면 또 어떤 진상짓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제게 큰 소리로 뻥뻥 치셨어요. 하도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니까 남편이 아무리 뭐라 말을 해도 남편의 그 목소리가 묻혀지더군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민감한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은 당연히 둘 다 일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빈집이 됩니다. 바로 그 빈집에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저희 몰래 남편이나 저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락거렸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왜인 줄 아십니까? 최근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아들 얼굴을 잘 보지 못했는데 그리워서 그리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식구들이 신혼집에 오는 걸 싫어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몰래 들락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했다고 하네요. 왜냐면 저희가 결혼을 하고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시국이 이러다 보니 집들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밥은 제대로 잘 먹고 사는지, 정리는 잘하고 사는지, 이사 간 집 안은 얼마나 잘 해놓고 사는지 말이죠. 자기들도 대놓고 떳떳하게 오고 싶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강 크게 하는 시댁 식구들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몰래 남편과 저 없을 때 저희 집을 들어왔었다는 거였죠. 저희 집 비번을 일찌감치 시누이가 알고 있긴 했었거든요. 이사할 때 미리 설치할 것들이 있었는데 남편과 제가 일을 하니까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누이가 대신 봐주곤 했었는데 비번도 알겠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집 비운다는 거 알겠다. 저희 몰래 들락거려도 저희는 알 턱이 없었던 거였죠. 간단하게라도 집들을 했어야 했는데 우선은 살뜰히 챙기지 못한 부족한 며느리인 저의 탓이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지면 집들할 생각이었었고 다들 접종을 하고 나면 할 참이 없었는데 그 의세를 못 참고 몰래 저희 집을 들어오셨다뇨.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일 집이 비워질 때 적어도 3번 정도는 항상 저희 집에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그 꼬리를 제대로 잡혔는데 일찍 퇴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이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모든 회사 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퇴근을 했었던 날이었어요. 남편에게도 사정을 알리고 혹시 모르니까 시간을 내서 검사를 하라고 하고 최대한 일찍 들어가서 이동 동선을 줄이겠다 말을 한 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낯선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몰래 들어와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의 얼굴을 보니 아마도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파에선 시누이가 자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디서 달콤한 낮잠을 주무셨냐면 바로 저희 안방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만큼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더 놀랬겠죠. 둘 다 얼굴이 벌개지고 시누이는 누렇게 뜨기까지 했었으니까요. 허겁지겁 정리를 하는 그들을 보는데 기함을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없는 집인데 식구라고 해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집, 네 집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무례한 짓이잖아요. 게다가 안방에서 주무시다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러하셨을지 상상하기조차 싫더라고요. 처음엔 당황해하고 쩔쩔매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내 정신을 차렸는지 지금 자기들이 더 큰 소리 치지 않으며 꼼짝없이 이상한 사람들로 몰릴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제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이 집들이를 안 하니까 궁금해서 들어온 거라고 말이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먹긴 놈이 성질 낸다더니 갑자기 큰 소리 치는데 완전 어이 탈탈 털렸습니다. 언니, 그러기 집들이 했으면 되었잖아요.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으면 냄새라도 맡자고 여길 오자고 했겠어요? 찾아오지도 않고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게다가 이사를 해도 부르지도 않으니까 엄마가 이렇게라도 해서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풀고자 했었던 거잖아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의 잠옷 바지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니 신우에 이어서 시어머니도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 없었고 진상도 이런 진상들이 없었어요. 왜? 내가 우리 아들 옷 입고 있는데 뭐 불만이니?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좀 들어왔다. 만일 니들이 그렇게 싫었으면 비번을 바꿨으면 될 거 아니야. 비번을 바꾸지 않은 것은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말 아니었니? 그리고 이사하면서 니들 일한다고 이 집 이것저것 설치할 때 우리 딸이 다 고생했었잖아. 기본적인 토대는 우리 딸이 다 한 거야. 우리 딸이 큰 고생한 거라고. 물론 니들한테 말 안 하고 들어온 건 잘못 맞지만 뭐 우리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싶은 우리 아들 잘 사나 궁금해서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이게 다 요즘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시어머니들의 비애 아니겠니?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아들 없는 집인데도 이렇게 들어와서 아들 옷 입고 있겠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자식 낳으면 내 마음 나중에 다 알게 돼. 그러면서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을 몰라서 도둑 취급 당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꼴이 지금 너무 우습지 않냐고.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온 건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막 서럽다고 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신우이란 사람은 시어머니 위로하면서 결혼을 했으면 이제 오빠는 자기 아내만 바라보는 거라고. 어차피 자식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나면 엄마들은 아들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제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했으면서 무례한 행동은 자기들이 다 했으면서 자기들을 단지 아들, 오빠가 보고 싶어서 일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는 그런 코스프레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차라리 한번 들러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꼭 이렇게 아들 부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아들 옷을 입고 아들 침대에서 그것도 아들이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함께 쓰는 침대에서 잠까지 주무시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화를 내기 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큰 소리를 내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라고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한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이런 시어머니 시누이가 어디 있나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일한 것 같은데 얼른 가시라고 했고 그날 바로 비번 바꾸었습니다. 비번을 바꾸지 않은 남편이나 제가 문제였겠죠. 그리고 집들이 안 한 저희가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았던 거겠죠. 이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은 그러더군요. 시어머니 생각이 짧았던 건 맞지만 예전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점퍼를 입으며 우리 아들 냄새가 나서 옆에 있는 것 같다고 그걸로 위안을 삼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각엔 제가 분명히 좋아하지 않으라 하니까 하다못해 외식조차 시댁 식구들과 하지 않는 며느리니까 눈치가 너무 보여서 말도 못하고 그리 몰래 저희 집에 숨어 들어서 당신 아들의 채취를 느끼신 거라 하더군요. 당연히 이해 못할 일이지만 남편은 제게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워낙에 성격 좀 이상한 거 알지 않냐고 그냥 노인네가 주책 떤 것이라고 치부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모르지 않았었냐고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그리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들락날락 거린 게 말이죠. 그러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아들 집에 오는 시어머니들 눈치 보는 세상인 건 맞지만 실제로 자기 엄마도 며느리 눈치 보여서 몰래 도둑 고양이 마냥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화근이 제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제게 몰리기 시작하더군요. 이상한 짓을 한 건 시어머니와 신우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두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아주 크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 사람도 지금 어머니가 이해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집에서 이 일이 이해가 안 가고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 눈치가 보여서 저희 집에 몰래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쪽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오늘 중으로 결정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번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어머니가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어디 무서워서 며느리 노릇하겠어요? 눈치 주지 않아도 눈치 주었다고 덤탱이 씌이는데? 남편에게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곳에 있을 건지 아니면 시댁으로 들어갈 건지 말이죠. 이해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또 언제 우리 집에 몰래 누군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은 너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냐고요. 남편 엄마라서 편들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냐고 정말 진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간다고? 그래서 눈치 준 나를 탓하겠다는 거야? 자기야, 그게 아니라 무슨 자기가 엄마한테 눈치를 줘. 그게 아니라 엄마 성격이 좀 그렇다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없었던 일을 할 순 없잖아. 그렇다 계속 곱씹고 곱씹으면서 엄마를 미워할 수도 없잖아. 그냥 주책 맞은 시어머니가 그리 한 거라고 우리 좋게 좋게 생각하자. 내가 다신 이런 일 없게끔 엄마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어? 자기야, 화 좀 풀자. 주책 맞은 시어머니가 그리 한 거라고 이해를 하자고?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니? 자기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쉽지 않다는 거. 무슨 일 있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억지 부리고. 어른한테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사실 어머니랑 자기 동생 진상이야. 그거 알지? 그런데 진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몰라. 자기들이 한 일을 항상 합리화만 시킨다고. 어머니 자주 하는 말 몰라? 남들한테 큰 소리 치시고 창피한 일 다 하시고 나서 이거 보라고. 내가 큰 소리 치니까 다들 설설 기지 않냐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신이 하신 일이 잘한 일이라고 떵떵거리셨잖아. 이번에도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실걸? 나나 당신이나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머니 또 그렇게 이번에 당신이 하신 일이 잘한 일이라고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정말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한 번 우리한테 진상짓 시작하시면 앞으로 2번, 3번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냥 너 니네 엄마한테 가. 엄마가 그렇게 네 냄새 맡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너를 그립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그냥 니네 엄마랑 살라고. 나한테 붙어있지 말고 니네 엄마 냄새 맡을 수 있도록 당신 엄마한테 붙어 살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좀 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 믿어보긴 해야죠. 이런 경우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시어머니와는 아예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김장을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말이죠. 김장이고 뭐고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언제부터 김장을 하셨다고. 아마도 저와 대면대면한 사이를 풀어보고자 하는 거겠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알아서 해결하라 했어요. 그리고 시댁과의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으로는 제게 직접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남편 당신이 좀 알아서 조율하고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했어요. 남에게 진상 부리던 그녀들은 결국엔 저한테까지 진상을 부렸네요. 이걸 이해 못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망가뜨리지 않았고 뭐 가져가지 않았으니
그저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들끼리 남에게 피해주는 진상이어서 방관을 했었는데 저 일은 제게 오롯이 피해를 주는 그런 진상짓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